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면서 그러고 싶냐고 나한테 막 울면서 저 F인가 봐요. 감수성 풍부한. 네. 이어서 바로 이야기 보따리 3탄 사주 얘기와 근황 이야기, 똥컴퍼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사주를 본 이유가 제가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면은 이렇게 갈 생각을 했겠어요. 9월 한 말부터 이야기 보따리를 그때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뭔가 좀 이런 하나를 해볼까, 유튜브에 좀 꾸준히 재미를 위한 건 아니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나 해볼까 하고 혼자 이제 똥똥민똥 똥똥민똥에 보이는 라디오 이런 식으로 그랬었어요 그때 9월달에. 왜냐하면 내가 만약 배우가 된다면 꼭 하고 싶은 일 중에 첫 번째가 라디오였어요. 잔잔한 라디오를 하고 싶은 뭐 소속사, 회사 미팅 이런 데가 있으면 나중에 배우가 된다면 드라마 말고 또 어떤 활동을 하고 싶냐 물어보면 제가 꼭 하는 말이 기회만 된다면 제가 할 수만 있다면 라디오 진행 같은 걸 꼭 하고 싶다. 그리고 뭐 음악 프로그램 MC 그건 아기 때부터 로망. 그리고 유튜브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싶다를 항상 말했었는데 제가 유튜브는 하고 있고 여기서 어쨌든 조회수, 채널의 크기 이런 거와 상관없이 제가 하고 싶은 걸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유튜브를 하는 게 제가 스스로 기획과 제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9월쯤에 이야기 보따리를 하고 나서 오케이, 나만의 라디오를 뭐 누가 보지 않더라도 뭔가 꾸준히 해보고 싶다. 구독자님들의 사연도 궁금하고 가능하다면 서로 응원도 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고 이런 라디오를 내가 하고 싶고 너무 재밌고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름도 정했어요. 똥똥민똥의 보이는 라디오. 왜냐면 촬영을 하면서 찍으니까. 그래서 이름은 똥디오. 뭔가 그런 걸 하려고 기획안, 인터뷰 내용 그런 거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런 걸 만들면서 이제 집에서 말고 진짜 라디오처럼 멀리서 이렇게 라디오 진행자인 저와 게스트가 이렇게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하는 그런 감성 있는 장면을 밤에 은은한 조명이 있을 때 멀리서 오프닝에 그런 장면이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주변에 찍을 만한 공간이 있을까, 스튜디오가 있을까. 그 누가 보지 않더라도 저는 진지하거든요. 제대로 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제 꿈을 이루는 거기도 하니까. 스튜디오 뭐 이런 데를 여러 군데 찾다가 이게 점점 지역이 근처에서 막 멀리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느낀 건데 제가 이제 지금 있는 위치에는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간 대여를 하는 곳, 뭐 스튜디오 겸 뭐 회의실 겸 미팅룸 겸 감성이 있어서 이런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적더라고요.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 친구 중에 채용이 아시죠? 함께 제주도를 갔던 이 채용이가 의류 사업을 했었어서 언뜻 이쁜 감성 있어 보이는 스튜디오를 빌려서 그런 곳에서 촬영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런 공간이 어딘지 봤었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런 걸 해볼까? 이런 마음이 그냥 불쑥 드는 거예요. 저 약간 한 번 하나에 빡 꽂히면은 밀고 나가! 이런 성격이 돼버렸어요. 2, 3년 전에 재테크 이후로 갑자기 그거에 꽂혀서 막 머리를 굴리면서 오케이, 그럼 몇 군데 없는 주변 한번 시장 조사를 하자 혼자 이러면서 찾아봤더니 제 생각보다 비싼 거예요. 이런 별거 아니게 보이는 이런 20분짜리도 집에서 이렇게 편히 뭐 화장도 안 하고 잠옷 입고 찍어도 준비부터 촬영까지 제가 느려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2-3시간이 걸리는데 그런 데 가서 매번 일주일에 한 번씩 넉넉히 4시간, 5시간을 빌려드냐 하면 가격이 생각보다 꽤 되고 부담이고 초반에는
어리버리하면서 더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그리고 주변에 몇 개 없다 보니까 시간이 다들 꽤 많이 차 있는 거예요.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쨌든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럼 내가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가 지금 돈이 진짜 없어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아니 쟤는 아무리 돈이 있어도 지금 저 정도로 사는 거면은 저거는 분명 뭐 금수저여서 뒷배가 든든하거나 아니면 말이 안 된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할부의 요정이잖아요. 저는 아무리 할부로 사더라도 그 할부 카드값과 저희 꼬동이 반달이는 매일매일 약을 먹고 특수한 또 질병들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고 하니까 카드값 강아지 병원 할부가 안 돼요. 그 어디 카드사만 할부가 되고 전 그 카드사 카드가 없어서 맨날 일시불로 나가니까 그게 거의 쇼핑과 맞먹을 정도로 진짜 돈이 없거든요 지금. 돈이 없는데도 9월쯤부터 안 그래도 야옹이 막 데려와서 돌볼 때 야옹이 기생충 감염돼서 몇 시간마다 밥 주고 약 주고 또 이런 걸 하고 싶다는 이 생각까지 겹치게 되니까 진짜 그때부터 잠을 거의 안 자면서 미친 듯이 서치 찾아다니면서 이거에 완전히 제가 꽂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차피 예쁘게 꾸며두면 오케이, 남는 시간에 촬영 스튜디오나 무슨 스튜디오 대여를 돌리면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죠. 왜냐면 주변에 너무 없으니까. 그런 생각 하던 찰나에 주변에 한 나름 혼자만의 경쟁사라고 생각한 곳 중에 한 군데가 장기 렌트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넘기기를 원하신다고 당근에 글이 올라온 거예요. 그때 이제 거기를 좀 알아보면서 공간 대여 파티룸 같은 곳이었거든요. 더 말하면 이제 뭐 약간 혹시라도 그저 피해가 갈까봐 어쨌든 거기를 좀 알아보고 하면서 잠깐 발을 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알겠더라고. 자세가 무리해서 잠깐 발 담가서 겪은 이후로 아 이거 괜찮겠다 싶은 나름의 판단이 내려져서 오케이 난 이런 공간을 구해야겠다. 근데 물론 월세로 얻어야 되잖아요. 저렴한 곳을 찾아봐야겠다 하고 그때부터 미친 듯이 저렴한 데를 찾아봤어요. 아니 진짜 카페 가서 이거 하는 그 값들 이런 것만 아껴도 진짜 나쁘지 않고 제가 유튜브 이제 안 하고 있지만 안 하는 이유는 제가 못할까 봐지만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광고 주시는 분들 광고가 꽤 들어와요. 그거를 내가 열심히 하고 이런 돈도 아끼고 좀 잘해보면 괜찮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서 몰라요. 그냥 너무 하고 싶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처음으로 욕심이 나는 거예요. 너무 이걸 하고 싶어서 돈도 없으면서. 그래서 미친 듯이 알아보고 다녔어요. 그래서 알아보다가 가격이 너무 안 맞는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를 실제로 가서 보자마자 여기가 아니면 안 되겠는 느낌. 나 여기서 해야만 그런 느낌. 그런 곳을 찾았어요. 근데 너무 가격이 말이 안 되고 비싸고 근데 그런 만큼 좋고 좋은 위치였어요. 그래서 이걸 어쩌나 돈도 없는데 가방들 주얼리들 얘네를 다 보내버려야 하나 이런 싱숭생숭한 마음이 있던 찰나에 꼬동이 아프고 야옹이 아프고 반달이 아프고 10월에 힘들었어요. 그런 시기였는데 근데 또 10월 달이 제가 이 집 월세라고 했잖아요. 1년치 선불로 내야 해요. 그래서 작년에 이 집을 1년치 선불로 내서 몇 년 모아서 성공적으로 모은 돈에 거의 다를 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게 비싼 집인데 이 집을 10월 달에 연장하는 날이 다가온 거예요. 마음이 정말 복잡하고 돈도 없고 그런 와중에 나는 여기를 들어가야만 할 것 같고 어떻게든 이 유튜브를 키우고 이 똥디오를 하고 나는 하고 싶고 막 미치겠고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평소에 항상 저는 피곤한 상태라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이런 애인데 저도 제 자신이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눕기만 하면 미치겠고 강아지들은 아파대면서 또
돈은 들고 이 집은 지금 이 집을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상태고. 그래서 네, 그런 일이 있어서 그렇게 밤을 새서 사주를 보러 부산까지 갔다 온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멀리까지 가는 거니까 한 3-4장 될 정도로 질문을 짜라락 정리하고 주소도 짜라락 정리해서 써서 갔거든요. 여러 군데서 봤는데 다 똑같이 나왔어요. 신기하게도. 근데 다들 하시는 말씀이 이곳을 해야 한다라고, 그 제가 꽂힌 그 예산이 안 맞는 말도 안 되게 비싼 거, 여기가 좋다라고 나왔고. 제가 보기 전에 너무 비싸고 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여기 괜찮을까요? 이렇게 제가 여쭤볼 정도였는데도 처음에는 비싸면 안 된다고, 그러면 힘들어서 안 된다 하는데도 여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근데 안 좋게 나왔어도 어떻게든 거기 했을 것 같아요. 제 성격에 저는. 집 얘기도 제가 집이 너무너무 비싸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뭐라도 팔아치워서 이 집을 연장을 해야 될까요? 이사 가는 게 나을까요? 이걸 여쭤본 이유가 제가 또 이제 이사 얘기를 하면 또 한도 끝도 없는데, 이 집을 오면서 나한테 맞는 집이 있구나, 이런 이사 가는 날짜, 이사 가는 곳, 이런 거 사람들이 괜히 손 없는 날 따지고 그런 게 아니구나, 중요하구나를 이 집에 오기까지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느꼈거든요. 그거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그런 거 여쭤봤는데, 다들 이 집이 그래서 뭐 얼마나 되는데요 월세가? 이렇게 여쭤보시고, 제가 이런 돈이에요 말하면 다들 그런데 어떻게 살냐고, 그렇게 비싼 데 살면 사람이 기에 눌린다, 안 된다 그러시는데, 보고 나면은 정말 너무 미안해 하시면서 거기 살아야 되겠다고, 본인이 느낄 거라고, 여기 살면 건강해지고 그런 거죠. 다 떠나서 잠을 제가 가위 눌리는 게 한 2-3번밖에 1년 동안 안 될 정도로 잠을 너무 잘 자요. 그리고 신기하게 꼬동이가 어쨌든 스테로이드를 끊고 뭐 잔병 치레는 있지만 엄청 건강해졌어요. 저희 꼬동이 진짜 평생을 아픈 애였는데, 동물병원에서도 이사 온 걸 아시거든요. 바로 옆이니까. 아니 이사 간 데가 터가 좋나 봐요. 꼬동이가 이렇게 몸이 좋아진 걸 보면 이럴 정도로 보는 데마다 다 여기 있어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저는 이사는 갈 마음이었어요. 왜냐면 돈이 없고 부담이니까. 그러니까 다 제 탓이에요. 일단 쇼핑을 이렇게 미친 듯이 신나게 하는 제 탓이지만, 저는 1년 사고고 나갈 마음이었기 때문에 나가고, 뭐 내가 언제부터 이런 집에 살았다고 내 주제에 그렇게 나오니까 괜히 이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지금 똥컴퍼니도 내려 그러고, 이 건강이 뒷받침해줘야 되는 좋은 시기고, 사주를 다 떠나서 제가 진짜 이 집에서 너무 편히 잘 자고 하니까 오케이, 똥컴퍼니도 고, 이 집도 고, 못 먹어도 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집도 연장을 하고 똥컴퍼니도 거기로 오기로 말 먹었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 돈이 없는 거예요. 물론 돈이 있어도 앞으로 카드값 내야 되고, 우리 저 강아지, 우리 야옹이랑 저랑 먹고 살아야 되고, 이 집 큰 돈을 연장할 돈? 똥컴퍼니 할 돈 없는데 최후의 수단으로 차를 팔았어요. 네. 왜냐면 제가 차가 2대예요. 제가 이거는 진짜 제일 잘했다 싶은 게, 제가 처음 재테크해서 돈을 벌었을 때 처음 쓴 돈이 차를 사는 거였어요. 중고차. 그때 당시가 중고차 값이 오르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엄청 괜찮은 가격에 샀거든요. 차를 사고 한 1년 있다가 한 뉴스에 막 중고차 값 엄청 오른다, 엄청 올랐다, 이런 뉴스가 떴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때 이제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어쨌든 약간 좀 중고지만 좋은 차를 그때 사버렸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반다리를 데려오면서 큰 차로 또 샀어요. 근데 그때는 큰 차는 너무 비싸서 살 돈이 없어서 어느 정도만 지불을 하고 나머지는 할부로 이제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가 2대나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과분하죠, 저한테. 너무너무. 8월쯤에 이제 근근히 할부를 다 냈거든요. 차 2대가 있었는데 똥컴퍼니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오케이, 내가 지금 좋은 차 타는 게 뭐가 필요한가? 이제는 욕심이다. 내 주제에 무슨 좋은 차? 뭘 좋은 차를 탄다고. 내가 지금
미래를 위해서 나아갈 때지 좋은 차를 타고 누릴 때가 아니다. 그리고 저 충분히 노렸잖아요. 진짜로. 자꾸 이 말 반복하는 것 같은데 진짜 제주제 명품을 사고 쇼핑을 하고 맨날 진짜 빵꾸난 옷 입고 다니고 그러고 다니던 애가 그러고 좋은 차를 타고 했는데 충분히 누렸고 나는 나아갈 때다 싶어서 시원하게 그냥 차를 2대를 팔았어요. 근데 제가 차를 너무 괜찮은 가격에 파는 거예요. 제 예상보다. 그리고 그 처음에 산 작은 차는 산값에 얼마 3년? 처음 돈 벌었을 때 산 차니까 뭐 실컷 탄 거 치고는 산값이랑 차이 안 나게 팔았어요. 제가 이렇게 똥컴퍼니를 만드는 욕심을 안 부리고 이 집에 더 살겠다 욕심을 안 부렸으면 그 돈으로 쇼핑 조금 하고 좀 여유 있게 그리고 또 앞으로 조금 살 수 있었을 텐데 네, 해버렸어요. 그 돈으로. 차 판 돈으로. 그래서 차는 카드 할부로 렌트를 했어요. 너무 무모하죠 지금. 그 차 판 돈으로 앞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고 거그를 하고 나니까 집을 또 연장할 돈이 넉넉치가 않은 거예요. 진짜 재정난이 왔어요. 근데 계속 말하자면 제 탓이에요. 제가 쇼핑을 한 탓이죠. 이 집은 6개월만 연장을 했습니다. 6개월. 내년 3월에 또 다시 한번 또 이제 사느냐 마느냐 그 시기를 겪어야 돼요. 6개월밖에 연장을 못했어. 돈이 그 똥컴퍼니 한다고 다 해서. 근데 아깝진 않아요. 왜냐면 저 정말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욕심을 내본 게 처음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뭐 그런 사소한 것보다 뭐 먹는 것까지 양보할 정도로 전 아기 때부터 뭐 어쩔 수 없지 괜찮아 이런 사람이었는데 와 이렇게 욕심을 내보긴 정말 처음이에요. 그래서 후회는 없거든요. 하지만 걱정은 되고 불안은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일단 사주 갔다 온 거예요. 10월달에 재정난 때문에 차 2대로 홀랑 팔아버리고 제가 코인을 꾸준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소액을 했었는데 제가 딱 2 종목만 팠어요. 이유 없어요. 어디 뭐다 어느 나라 회사 이런 거 몰라요. 근데 한 곳은 그냥 꽂혀서고 한 곳은 TV에서 재밌게 뵀던 개그우먼 분께서 그 코인을 많이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서 그래서 그 코인을 샀던 건데 전문용어로 단타라고 하죠. 나쁘지 않게 했어요. 진짜 괜찮을 때는 저번에 여름에 샤넬 마크다운 할 때 마크다운 가기 전날에 나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몇 시간밖에 못 자긴 하고 잘렸는데 그 코인이 엄청 떨어지길래 지금 살까 하고 금액도 기억나요. 191만 원어치를 샀어요. 큰 돈이죠. 근데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 걱정하다가 잤어요. 그래서 자다가 저는 긴장 많이 하는 성격이니까 돈을 벌 때 제 건강과 맞바꾸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한테. 근데 잠들었다가 이게 또 긴장이 되니까 잠이 푹 못 들어서 잠들었다가 한 3시간 만에 깼나? 했는데 그 몇 시간 사이 수익률이 80 몇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팔고 나서 뭐 다 떼고 나서 뭐 한 80만 원 넘게 남았던 것 같아요. 수익률이 투자한 돈을 생각하면 큰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코인을 이제 꽤 했었는데 그 마크다운 날이 기억이 나요. 오케이 나 이거 오늘 벌었으니까 뭐 하나 고민되는 거 있으면 무조건 그거 살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항상 건강과 맞바꾸면 꾸준히 했었거든요. 근데 그 10월에 재정난이 왔을 때 팔았어요. 정말 돈이 없어서. 이 똥컴퍼니 그 계약하고 돈 만들어야 되지. 이 집 6개월 연장하는데도 너무 비싸지. 그래서 코인을 팔아버렸거든요. 정말 팔고 싶지 않고 제가 그때 코인을 팔면서 주변에 나는 비록 팔지만 사놔야 한다. 진짜 조금이라도 사둬라 주변에 말하고 다녔는데 제가 팔고 얼마 안 있다가 지금 둘 다 정확히 5배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코인을 100원대에 갖고 있고 하나는 700원대에 갖고 있었어요. 2개를. 5배 이상 올랐더라고요. 둘 다 지금. 방금도 봤는데 그래서 어플 지금 지우려고 그러거든요. 스트레스 받아서. 이런 코인까지 또 요즘 들어 이런 일 겪다 보니까 요즘 제가 마음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그러니까 이 똥컴퍼니 한다고 이렇게 솔직히 지금 좀 경기도 좋지 않은데 이런 데를 얻는 게 맞나? 이걸 안 얻었으면 내가 가만히 뒀던 코인은 2개나 5배를 갔을 거고 이 집을 차라리 안정적이게 1년을 연장을 하든 어쨌든 여유 있게 좀 살 수 있고 차를 지킬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무모하게 차도 싹 다 팔아버리고 내가 지금 혹시 너무 잘못된 길로 와버렸나? 내가 너무 판단을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더 마음이 그랬어요. 네, 마음이 싱숭생숭했어요.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똥컴퍼니 들어가는 날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곧 들어가요. 그래서 드디어 사주 얘기를 하자면 구독자님께서 그때 민똥님은 돈이 따라오는 사주 운명 같아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는 보면은 이런 재물, 돈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유일하게 걔네만.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너무 안 좋아요. 제 사주 말해드릴까요? 일단 이 사무실은 괜찮대요. 여기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그런 곳이라고. 그리고 다들 사주 본 데서 제가 직관력 이런 게 엄청 뛰어난 사람이라고 제 느낌이 그렇다 싶으면 고 하는 게 무조건 맞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응원해 주시느라 그렇게 말씀하셨나? 제가 이제 좀 커서 제가 스스로 사주 볼 때 공통적으로 듣는 말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잘 견뎠다고. 잘 견디긴 했어요. 특기로 제 맷집을 꼽을 수 있거든요. 강하게 좀 자라왔는데. 두 번째는 우울 조심하라고. 또 우울하고 힘들어지고 이럴 만한 일들이 제가 있다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고 하시는데 제가 봐도 저는 이제 우울할 일은 크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좀 생기긴 해요. 복잡해요. 그래도 첫 번째, 두 번째 말씀하신 다음에 그래도 재물이 있고 명예가 따르고 재물이 따른다 했나? 뭐가 먼저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명예가 있으면 재물이 따른다 하셨나? 그게 맞겠죠. 어쨌든 그 2개가 좀 있다고. 집안에서는 좀 힘들어도 밖에 나가면 좀 인정받고 그런다는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주에 다 나오나 보더라고요. 제 사주를 보시더니 엄마 아빠께 같이 봐야 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부산 이번에 가는 곳 알려드렸는데 하자마자 밉죠. 아유 너무 밉죠.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거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 똥컴퍼니 한다고 하면서 엄마랑 너무너무 싸우고 며칠 전에도 크게 싸워가지고 이제 이거 찍는다고 말하고 이 정도 얘기를 해도 되냐 얘기를 해서 이제 허락을 받았는데 이 똥컴퍼니에 대해서는 엄마랑의 불화가 너무 심해서 이제 뭔가 그동안 저도 나름 속상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쌓였던 걸 이제 얘기하면서 큰 싸움이 된 거죠. 엄마랑. 올해 한 4월 저 고수술하고 나서도 엄마랑 좀 큰 불화가 있었어요. 계속 안 좋은 상태다 보니까 막 울면서 처음으로 욕심 좀 내보겠다는데 그러고 싶냐고 이러면서. 왜냐면 제가 똥컴퍼니 얻는 게 똥컴퍼니 거기 얻은 곳 부동산 이제 실장님께서 제가 너무 거기를 하고 싶어하는 거 아시니까 너무나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건물의 주인님께서도 말도 안 되게 보증금을 좀 그냥 반으로, 보증금이 줄면 월세는 올려야 하고 월세가 올라가면 보증금 주고 약간 이런 게 이치잖아요. 근데도 그런 거 없이 부동산 실장님 너무 신경 써주시고 주인님도 말도 안 되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진짜 그냥 말이 안 돼. 이게 금액을 말할 수가 없으니까 좀 갑갑하지만 또 계약날 만나 뵀더니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너무 도와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계약 전날과 계약날 당일까지 엄마랑 싸우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 내내 그러다가 근데 그렇게 너무 도와주시니까 주변에서 진짜 그래서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사주에 그런 게 다 나오더라고요. 엄마랑 그러고 팍 터지게 싸웠답니다. 이거 찍기 이틀 전에
엄마랑 이제 차에서 싸우다가 몇 달간의 이게 싸움이 계속된 거니까 처음에는 좋게 저도 노력을 했거든요. 엄마한테 거의 뭐 내가 내 돈으로 하는 건데 컨펌 받고 허락 받는 것 마냥 내가 이래서 이걸 해보고 싶고 이렇게 해서 수익 창출할 때고 이런 게 있고 이렇게 해보고 싶다, 잘 해보고 싶다 이러려고 한다. 몇 달은 이랬지만 저도 이제 막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까 싸우면서 엄마랑 아빠는 이기적이고 둘 다 약간 공주님 왕자님 스타일이셔서 편히 살아서 둘은 모르는 거라고 그러면서 똥컴퍼니 한다고 내가 든 돈을 엄마를 위해서 썼으면 좋아라고 아무 소리도 안 했을 거면서 이 똥컴퍼니에 드는 돈이랑 비교감되게 엄청 많이 해드렸는데 볼 때마다 그러고 싸우고 안 좋다가 이제 그 이틀 전에 차에서 이제 싸우면서 싸운 게 아니고 가만히 이제 뭐 사람마다 자기 입장이 있는 거 또 그 얘기 꺼내면서 벌써 계약까지 다 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저도 너무 이제 힘드니까 그렇게 내가 이게 하는 게 꼴보기가 싫고 마음에 안 들면은 나 그냥 안 하겠다고 알겠다고 그냥 안 할게 눈물 내가래 올리면서 이제 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고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고 죄송해요. 저 F인가 봐요. 감수성 풍부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고 나를 모르는 남들도 이렇게 날 응원해주고 날 모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날 도와주고 응원을 해주는데 그러고 싶냐.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면서 그러고 싶냐고 나한테 막 울면서 알았다고 진짜 안 할게. 그때 진심이었어요. 계약금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사무실 안 하겠다고 위약금 물고 전화할게 그럼 됐지 이러고 제가 전화하려고 하는데 아 그렇게 하지 말라더니 갑자기 또 얘가 미쳤나 이러면서 엄마가 제 핸드폰을 이렇게 뺏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운전하고 있어서 한 손으로 제 핸드폰을 뺐는데 엄마가 위를 잡아서 뺏으려고 하는데 저희 엄마 덩치나 키가 그냥 가장 조금 보다서 반이에요. 근데 엄마 한 손인데 핸드폰을 잡은 손이 점점 이러다가 이렇게 거의 뺏기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난 두 손인데 엄마는 한 손이고 난 20대고 엄마는 나이도 많은데 엄마 운전하고 있는데 이래서 뺏겨서 이러고 확 놔버렸어요 제가. 근데 그 힘이 얼마나 셌으면 놓는 순간 이게 차 앞에 그 조수석에 그 막 이렇게 서랍 있고 거기 이게 핸드폰이 날라가서 딱 박았는데 그게 파였어요. 그 힘이 얼마나 셌으면. 그러고 나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가지고 힘을 못 이긴 거에 대해서 괜히 더 화가 나서 제 차에서 내리고 그런 큰 싸움이 있었어요. 네, 그 정도로 제가 이 똥곰포니를 한다고 악담이란 악담은 다 듣고 그리고 실제 현실도 근데 제가 무모하게 일을 벌리는 건 맞잖아요. 왜 이렇게 욕심을 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했답니다. 네. 그래도 사주가 이런 일적인 부분에서는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유튜브 하면서 구독자님들께 너무너무 큰 힘을 받고 위로를 받고 응원을 받아요. 진짜로. 네, 저 F인가 봐요. 앞으로 F 똥똥민똥으로 불러주세요. 뭐 사주를 봐서 뭐 일이 잘 된다, 뭐 명예가 올라가고 뭐 돈을 벌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뭐 이런 쪽으로 하면 잘 될 거다 이러면서.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실제로 저 일상생활에서 제가 진짜 힘을 얻어요. 제가 이 똥컴퍼니 준비하는데 이거를 말할 데가 없잖아요, 주변에. 그러니까 제가 실은 지금 이런 재정난이 오기 전에 찍어둔 쇼핑하울도 있고 혼자 나이트 루틴, 자기관리 브이로그, 강아지 미용하는 그런 소소한 브이로그들이 찍어둔 게 있는데 못 올리고 있는 이유가 영상의 길이들이 원본이 다 막 3시간, 4시간이에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엄마는 너무 막 싫어하고 반대하고 그리고 실제 내 상황도 재정난 오고 너무 내가 무모하게 일을 벌리는 것 같아서 안 그래도 나도 불안한데 어디다 얘기를 할 데가 없으니까 제가 그런 브이로그 유튜브를 찍으면서
다 거기다가 하소연을 해둬서 원본 영상의 길이가 다 3, 4시간인 거예요. 편집하려고 보니까 그런 거 잘라내고 나니까 쓸 것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저한테는 힘이 너무 돼요. 이걸 실제로 제가 영상을 올리지 않더라도 그 순간에는 카메라에 대고 말을 하고 나니까 좀 해소가 되고 저도 생각이 정리되고 또 이렇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이번에 짧게나마 저번 영상에 똥컴퍼니 이런 거 한다 말씀드렸을 때도 그날이 딱 싸운 날이었거든요. 올린 날이. 댓글 보고 울었어요. 혼자서 차에서 내려버려가지고 혼자 그 추운데 내려서 걸어오면서 그거 보면서 약간 마음을 달랬어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부산까지 다녀와서 사주를 보고 그랬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막 제가 컨텐츠 같은 거 컨텐츠 혹시 조심하거나 구설수 이런 거 없는지 여쭤보니까 다행히 그런 건 없다고. 이제 저는 너무 조심하고 다 신경 쓰고 걱정해서 될 것도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건강 너무 안 좋다고. 그냥 저 평생 아프대요. 제가 약간 사주 얘기 아시는 분들은 이걸 알아들으실 텐데 흙이 4개예요. 근데 제 자신은 물이에요. 그게 아마 물, 흙, 나무, 불, 금인데 그 불이 한 개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모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몸이 차고 심장 안 좋고 저혈압에 몸이 건강할 수가 없다고. 근데 제가 나무가 한 개가 있거든요. 이제 3군데 중에 2군데에서 하신 말씀이 제가 이 사주 중에 이 나무 한 개마저 없었으면 저 진짜 일찍 갔을 거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라도 지켜야 한다 이러는데 제 자신이 물인데 제가 흙이 4개잖아요. 이게 막 아마 5개가 금은 나무, 금은 도끼 그런 거여서 아마 나무를 베서 안 좋고 물은 불을 꺼트리고 막 이런 식인데 흙은 물을 막는데요. 댐 그런 것처럼. 참 사주도 왜 이러지?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잘 된다는 그런 좋은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유튜브나 이런 하고 싶은 일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네, 어쨌든 그렇게 사주는 그렇게 좋게 나왔어요. 제가 돈 걱정하는 거죠, 저는. 근데 돈 걱정할 필요 없다고. 그저 마음 걱정이나 하라고. 언제 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언제 또 힘든 일이 있을 거다. 이럴 때 그저 마음만 조심하라.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올해 초에는 좀 그런 얘기까지 해서 약간 안 좋은 마음 먹지 말고 조심해라. 이 시기에 너무 힘들 건데 조심해라. 막 그런 말까지 저는 들을 정도로. 하지만 저는 저의 특기는 맷집이기 때문에 마음의 맷집도 있기 때문에 잘 견딜 수 있어요. 그거 다 너무 좋게 나왔어요. 약간 빨간색 계열. 제가 불이 없고 실제로도 몸이 너무 차고 하니까 사우나 이런 거 자주 가라고. 그리고 붉은색 계열 같은 거를 주변에 많이 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아기 때부터 제일 좋아하는 색이 핑크색이랑 빨간색이고요. 이런 것도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똥컴퍼니 안 된다고 하니까 약간 너무 빨갛게 하면 안 된다고. 빨간색을 곁들여서 꾸며라. 밝고 빨간색이 약간 곁들일 수 있게. 마침 크리스마스니까 그렇게 꾸며볼까 해요. 세 군데 중에 2군데에서 동일하게 음력인지 양력인지 모르지만 2월에 떡상을 할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엄청 크게 되고 뭐 내년에 알려질 거다 그러시는데, 근데 또 그렇게까지 뭐 떡상 유명해지고 이런 걸 또 바라진 않아요. 또 그래도 그렇게 되면 또 무섭고 걱정이 많아지고 실수할까봐 그렇게 되니까 지금이 딱 좋아요. 너무 제가 힘을 받고 응원을 받고 그러는데 어떻게 돌려드려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라도 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보자마자 연기 같은 거 해야지 좋다고.
오히려 연기 같은 걸 뭐 해야 된다. 막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사주에서. 그리고 제가 아기 때 엄마가 어디서 그 사주를 봤을 때 얘는 연기를 할 거다. 연예인이 되는데 연예인을 하다가 분명 기획사를 차릴 거다. 그 당시 저 아기 때니까 SM, JYP 이런 것처럼 얘는 소속사를 차릴 거다. 이런 것마가 들어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뭐 똥컴퍼니 그렇게 커질까요? 또 그런 말씀 막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름부터가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어디 가서 이제 유튜브 이름이 뭐냐 물어보시면은 약간 뭔가 감성 있게 영어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저 똥똥민똥이요? 이러면 다들 약간 멈칫하세요. 그리고 신기한 거 구독자님들은 나 어떻게 말 너무 많이 했다. 구독자님들은 태몽 어떤 거 그거 하세요? 저 궁금해요. 저만 말하니까. 제 태몽이 뭐 산인가 어디를 갔는데 맑은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고 있길래 이러고 저 너무 맑은 물이 있어서 속이 후원이 보여서 이러고 딱 봤더니 거기 안에 그 돌이랑 자갈들이 아니고 모든 게 반짝반짝한 막 보석이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물속을 이렇게 봤더니 반짝반짝반짝한 그런 보석이어서 그게 잊혀지질 않는다. 이걸 어렸을 때부터 얘기하셨는데 사주를 봤는데 제가 물이라 그러고 그 사주 본 데서 저 보석 액세서리 이런 거 하면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약간 그런 색깔 있는 보석 원석보다 그냥 투명한 안에 그런 깨끗한 다이아몬드 이런 게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누구나 안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탄생석도 다이아몬드. 뭔가 다 연결인 것 같아서 신기한 느낌? 그리고 한의원가도 그런 얘기 하세요. 막 가끔 한의원에서 진맥 찍고 뭐 이러죠 이런 것도 뭔가 사주 이런 거랑 다 연관인 것 같고 뭐 이름도 그렇고. 구독자님들은 태몽 뭐예요? 저도 궁금해요. 저 너무 이게 가깝게 느껴져서. 제가 혹시 앞으로 사탄이나 오타는 어떤 걸 바라면 좋을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네. 구독자님들 항상 감사합니다. 똥컴퍼니 화이팅!